코로나 상황 알아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700명을 넘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도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지금 700명대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 이후에 처음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상황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될까요? 네, 전 지금이 5번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3차 유행까지밖에 없었는데 왜 5번째 유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올 때마다 주로 주도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이때까지 총 4번 바뀌어왔고요.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5번째로 주된 바이러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5번째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위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사망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역의 관점을 슬슬 바꿔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700~800명대잖아요. 이게 어느 선 정도까지 늘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장 내일 1000명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방역 단계에 있어서 확진자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진자 지표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그런 핵심 지표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최근에 그 확진자 수를 보면 80%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중에서 3분 정도가 20대 확진자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이 전선에서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방역 당국에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는 일상에서 힘든 가운데도 견뎌내 주신 국민들께 정말 저희들이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런 각오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제입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강독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의 검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감염 급증과 동시에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젊은 층에 먼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건데 젊은 층이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요즘 많이 늘어서 저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젊은 층이 원래는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접종하는 거잖아요. 땡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감염을 막아주고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감염 자체를 없애는 것을 백신의 주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백신의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백신의 효과는 어쩌면 더 본질적인 효과가 사망을 막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나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의 보급이 부족한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일단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5m, 그 확진자하고 5m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감염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 이런 우려도 하는데 에어컨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됐다기보다는 에어컨을 틀어둬서 감염이 더 쉬워졌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감염의 경로라고 하는 것이 비말, 특히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직접 입자가 튀는 게 가장 중요한 감염의 경로라고 하는데 공조시설이 돌아가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그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감염의 전파 능력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들어온 소식 보면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20명 이상이 집단 감염했다고 그래요. 2학기부터는 이제 전원 등교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학교에서의 유행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확진자나 집단 발생의 사례가 생겼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휴교를 하거나 지역 전체 학교를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게 되면 학업 결손이 너무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접촉자 추적이 쉽게 동선을 좀 제한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면 등교로 추진하는 거는 가야 될 방향이고 대신에 방역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길 부분을 더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이제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 10명 중 7명 정도는 더 연장해야 된다, 더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7월 1일자로 방역이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역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도입이 되면서 그 단계에 따르면 더 낮은 단계의 방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수도권의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3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6월까지 이어졌던 조치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의 유행을 통제를 한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 종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이 수도권에서 이 확진자가 얼마나 느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비수도권은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그쪽은 조금 더 느슨하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네, 방역 단계라고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 피로감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의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수도권은 유행이 극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코로나 위기의 순간입니다. 각자 개개인들이 조금만 더 주의해서 방역에 협조를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교수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